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도와주려다가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오상호 씨의 사례입니다. 오 씨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의 새 출발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증여세 2천만 원을 납부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오 씨는 자식 도와주는 게 왜 세금이 됩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방법을 달리했을 텐데요 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전북에 사시는 정순자 여사님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손자의 유학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손자 공부시키는데 세금이라니 억울하다 하셨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지원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데 왜 국세청이 들여다보나요? 여러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최근 국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철저히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세무 공무원이 추가로 세금을 찾아내면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좌 속 거래에서 세금 거리를 발견하면 본인 수입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기업이나 부자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생활비 송금, 자녀 지원금까지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많은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특히 위험한 4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패턴, 매달 같은 금액 송금하기. 예를 들어 매월 150만 원씩 자녀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보고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위험 패턴, 송금 직후 자산 구입.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바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위험 패턴, 소득에 비해 큰 지출.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자녀가 갑자기 6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위험 패턴, 미성년자 계좌에 송금. 초등학생인 손주 통장에 매달 돈을 저축해주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송금 메모 활용하기. 이체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세요.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처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용돈처럼 모호한 표현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비법, 큰 돈은 나눠서 주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주려면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법, 차용증 작성하기.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합법입니다. 부부가 각각 빌려줄 수 있으니 합치면 4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법, 혼인 출산 공제 활용하기. 2024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 증거 자료 보관하기. 차용증, 송금 내역, 상환 내역,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까지 모두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때 여러분을 보호해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절세 전략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미리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두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송금할 때 메모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큰 금액은 나눠서 주거나 차용증을 활용하세요. 셋째, 혼인 출산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넷째,
증거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다섯째, 배우자 징역 6억 원 한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활용하셔서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되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